우리가 변화에 관한 이론들을 클린턴 교수님의 그 브리징 스트래티지에 그가 나온 그런 근거가 되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제가 하블락의 변화 교육기관 내에서 60년대에 만들어진 그 변화 이론을 6단계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소우의 이론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소우의 이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샬러의 The Change Agent라는 그러한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소울러 이론 자체는 1950년대 정치 사회적 변화를 위한 그런 어떤 아까 그 하블락은 교육기관 하나의 기관에서의 그 변화라면은 이 소우의 이론은 사회 정치적으로 큰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뭐 촛불 집회라든지요, 또 미국에서도 그 최근에 있었던 그러한 그 Black Lives Matters라는 그러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있었던 이러한 운동들, 이런 사회 정치적인 그러한 변혁을 위한 그런 운동들의 그 관점에서 쓰여진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헤블락의 이론하고는 이게 하나의 기관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의 그 사회 정치적인 운동이라는 거, 그건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는 거, 또 그 헤블락의 이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강점이 그 변화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좋은 분석과 그 변화를 위한 그 분석과 솔루션 셋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커뮤니케이트 해서 하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주로 제가 보기엔 분석 쪽에 많이 그 강점이 있는 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소우어의 이론은 어떤 분석보다는 그 실제 행동,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에 대한 그런 많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론인데, 또 다른 한면에서는 그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블락의 이론은 closed 그 체인지 스트래티지입니다. 체인지를 위해서 분석하고 계획을 짜고 딱 셋된 것을 가지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면은 소우어의 이론은 하나의 모멘텀이죠. 그냥 어떤 셋된 것을 결과를 가지고 완결한 작품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 시간과 속도와 반응을 조절해 나가면서 그것을 큰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하나의 모멘텀 이론이고, 오픈 그 클로즈드가 아니라 오픈 그 체인지 스트래티지, 다시 말해서 열려진 변화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이론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소월의 이론은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그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뭐 어떤 계획보다는 그런 실제 해나가는 그 과정들, 그 과정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변화하고 스스로 그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이제 클린턴 교수의 이론에서는 그 솔루션 셋과 특별히 그 액션 플랜에 있어서 그 액션 플랜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우어의 이론은 이제 하나의 모멘텀 이론이고요. 그 5개의 단계로 있는데, 5개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Convergence of Interes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2장의 12페이지, 2-12페이지를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5가지에 대한 간단한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Convergence of Interest입니다. 그래서 There is discontent within the present situation. 현재 상황에서 좀 불만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변화는 항상 또 불만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problem이 identify 되고 그것에 대한 불만, the discontent can be amplified
so that others can see and want to become part of the changing situation.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인종 문제라든지요, 이런 또 한국에서의 어떤 그 정치의 문제라든지요,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작은 어떤 불만을 갖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떤 변화의 큰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사건, 또 어떤 하나의 그런 면으로서 이제 그 작은 불만이 시작되고, 작은 불만을 가지는 어떤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앞에 나가서 전 변화를 시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그 14페이지 계속 그 각 단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든 변화는 어떤 그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이덴티파이 되고 문제가 인식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좀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셜러가 그 네 가지 그 불만의 어떤 그런 소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perception of a bad decision.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적인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불만의 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 조직 내에서 불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한두 사람이 불만하면서 그것을 이슈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또 불만을 갖게 되는 두 번째는 introduction of deliberate malfunction in a accepted means of social control. 이거는 어떤 정해진 규정 내에서 하는데 어떤 반복적으로 잘못된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경찰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서 인종적인 그런 차별을 하는 어떤 어뷰즈를 하는 것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 불만을 이슈하고 불만을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러한 전 최초의 어떤 그런 것이 변화를 위한 방향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ainting a futuristic vision of the way things could be and the working model to get there.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없고 이런 나쁜 것이 없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그 꿈을 꾸면서 어떤 사회의 그 불만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을 처음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그다음 discovery of difference between reality and an ideal situation that could be. 그래서 이 불만스러운 현실과 우리가 정말로 이상적인 그런 세계의 그 차이를 인식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초에 이전 어떤 불만을 갖는 그 문제 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런 불만스러운 문제들을 볼 수 있게, 그것을 스스로 보고 그런 것을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체인지 에이전트가 가져야 될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establish initiating set, 출발하는 하나의 그러한 셋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e problem is defined more carefully. An initial strategy for changing the situation is formulated by a group of people called the initiating set.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현상을 보고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또 불만을 갖는 사람이 한두 명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의 작은 어떤 모임, 출발 운동을 만드는 것이죠. 뭐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으로 눈을 좀 집어서 그걸 하나의 작은 눈덩이를 만들어야 되죠. 그 눈덩이를 만들어야지 다음 그것이 이제 큰 눈덩이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단순한 불만 사항, 그것에 대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것을 느끼는 한두 사람이 있던 것에서 작은 하나의 그 모멘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눈덩어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2-15페이지에 보면은요. During the second stage, 세 번째 줄, the people who are identifying the problem begin to band together to do something about it. 그래서 한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작은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좀 어떤 그룹의 일련의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전 일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A. Use force field analysis to analyze the probable impact that given strategies may have on the forces. 여기 좀 force field analysis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 좀 전문적인 용어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 그것을 사용할 것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자고 하는 그 변화를 추진하는 힘과 그 변화에 반대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진하는 힘이 강해지면은 변화를 반대하는 힘이 약해지면 변화가 추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반대하는 힘이 강해지면은 변화를 추진하는 힘이 더 이상 변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니셜 셋을 시작해서 변화의 어떤 시발점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상황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변화를 위한 운동을 몇몇 사람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전체의 그 변화를 반대하는 힘이 너무 강할 때 그런 방한 건지 아니면 그 변화를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변화를 추진해서 밀어주는 힘이 있는지 그것을 잘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tentatively estimate what it will cost to bring in the change, including 거기 resource to implement the change and the cost and consequence of any change from the status quo, potential ramifications and implications. 자, 이제 작은 변화를 일단 몇몇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변화를 시작할 때 이것이 변화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드는 경비가 얼마나 우리가 경비가 엄청 많은 경비를 드는 것인데 우리가 경비도 없이 시작을 하면은 이게 그냥 처음에 꽃도 피지 못하고 이 변화의 작은 운동이 눌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변화를 추진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부작용과 여파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n evaluation of change participants, particularly in terms of motivation for the changes. 이 사람들이 지금 변화를 시작하는 몇몇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이 변화에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를 공조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분들이 그 변화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autions against having the initiating set become an elite cadre,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네요. isolated from the other change participants.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변화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변화를 시도하는데 변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고 자기네들만 자기 잘났다고 엘리트 그룹처럼 펑션하는 걸로 돼버리면은 이 운동이 보편적인 운동이 될 수가 없고 사회와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작은 그룹이 이니시에이팅 셋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 이제 한 6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변화를 사람들한테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 이 이니시에이팅 셋이 너무 치고 나가면은 도리어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모멘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단돼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니시에이팅 셋이 구성이 되고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과 그런 것을 작은 출발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제시하고 시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Develop a Support 그룹입니다. 이것이 정치 사회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엘리트 그룹은 끝나서는 안 되고 전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큰 힘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Develop a Support Group. The initiating set must be enlarged if it is to have enough clout to bring about change in the social situation. 사회 전체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 그냥 작은 눈덩이로 뭐라 그럴까요? 주먹만한 눈덩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굴러서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큰 뭉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서포트 그룹을 형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in addition, the actual quality of the change solution is strengthened with the inclusion of more people and their ideas. The enlarged group is organized and contains people of various expertise. 이제 이 작은 이니시에이팅 셋, 몇몇 사람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으키고 이것이 나가야 될 어떤 작은 방향을 설정해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조인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그냥 사람들만 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이 작은 운동이 점차적으로 큰 운동으로 또 전문성을 가진 어떤 그 내용도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전 여기에서 그 이니시에이팅 셋 그룹이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의 그런 조인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어떤 리더십을 갖추셔야 한다든지요. 자기가 꼭 그 운동의 중심이 되려고 남아있지 않는다든지요.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의견을 가질 때 그것을 같이 조합해서 더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열려진 자세가 돼 있을 때 이것이 큰 운동이 되죠. 그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들 것만이 고집하면은 이 운동이 보편적인 운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체인지 에이전트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기 16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convergence of interest, 그 다음에 establish initiating set을 만들고 그 다음에 develop해서 큰 서포트 그룹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establish an execution set.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완결된 그 변화를 위한 어떠한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this is a critical stage in marking the boundary between advocating change and implementing it. Resources must be mobilized which will actually bring about the change.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불만사항의 변화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이슈를 끌어들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냥 운동이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되고 그것이 실제와 하나의 새로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존 어떤 법률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런 것이 새로이 셋업되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 운동으로만 끝나면은 그것이 어떤 변화의 동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건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원래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아이디어란 사회와 정치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사이드에 있는 어떤 그 스트럭처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전문성과 그것을 가지고 그 스트럭처와 밸류와 팔러시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가야지 그 소셜 폴리티컬 체인지가 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freeze the change입니다. 그래서 the change must become institutionalized that is part of the ongoing system. 그래서 이제 change가 이제 어떤 운동 같은 거는 그 운동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소기에 목적한
그 목적을 이룬다든지 뭐 정치가 한 사람을 바꾼다든지 뭐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그러한 운동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은 그것이 하나의 institutionalized 된 그것이 하나의 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여서 큰 눈덩이가 돼서 그것이 기존의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데까지 나갔을 때 그것이 그 전체적인 그런 변화를 위한 운동이 완결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월의 5가지 브리징 마드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은 사회 정치적인 그 변화를 위한 모델로 디벨롭 됐지만은 사실은 이 실제 이 이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그 변화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이론이고요. 이것이 꼭 사회 정치적인 그러한 운동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한 조직 내에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한 기관 내에서 변화를 이끌 때에도 그 기관 내에서 작은 문제점과 어떤 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좀 더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또 보다 전문성이 가미된 그러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그것이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전체적인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실제 변화를 이루는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이론이고요. 결국 이것이 클린턴 교수님에 있어서도 그 마지막 단계 그 변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이러한 점들이 좀 많이 반영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어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어의 5가지 5 스테이지 브리징 마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